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회개와 평화의 하모니 피스 2023 행사가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됐습니다. 통일선교 언약을 발표하고 복음 통일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전 70년 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과천시에 건물 신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이달 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과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주 향기나는 교회가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주민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의 공식적인 중단을 선언한 정전협정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와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로 회개와 평화의 하모니 피스 2023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풀밭 한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서 손을 들고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회개와 평화의 하모니 피스 2023 행사 현장입니다.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와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DMZ 국제평화연합예배와 정전 70년 평화 콘서트가 차례대로 열렸습니다.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 이정익 총장의 예배 선언으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런 희망, 소망을 모아서 DMZ 국제평화연합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예배 설교엔 충만한 교회 임다희 담임 목사가 나섰습니다. 임 목사는 한반도의 흥망성쇠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며 주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맡겨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저 북한 동포들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회개기도로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후 진행된 정전 70주년 선언문 낭독 순서에서는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노용상 목사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 김윤희 총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정원일 목사가 나란히 강단에 서서 교대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첫 순서로 낭독한 노영상 목사는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분단돼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갈등으로 갈라졌다며 정전협정 후 억센 70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윤희 총장은 북한 선교는 특별한 사명이라며 한국교회는 책임과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장원일 원장은 복음 통일이 되지 못한 현실을 회개한다며 교회 연합과 국민 통합,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을 꿈꾸며 평화를 위해서 외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도우시는 방패시요 열방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반석이시로다. 그날에 주님의 평화가 이 한반도에 임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정전 70주년 평화 콘서트에선 관악 삼중주 브라스 브라더스, 국악가로 구성된 세미한 소리, CCM 가수 소양 등 5팀이 출연진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는 정전협정 기념일마다 연합예배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앞에 참된 평화가 임해 복음 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7월 27일은 6.25 전쟁을 중단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전 70년 평화통일준비위원회는 70년이 가진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며 복음 통일의 지침이 될 통일선교 언약을 발표했는데요.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여러 단체들이 각자의 복음 통일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1988년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담은 88선언을 발표했고, 보수성향 교회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을 설립해 1996년 96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 27일 한국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일치된 언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조직된 7개 북한 선교단체의 연합체인 정전 70년 평화축제는 이날 통일 선교 언약을 발표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통일 이후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의 사명을 이행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언약을 발표하며 통일을 향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정전 70년인 2023년이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새 원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선포될 통일선교 언약이 통일선교 새 원년의 출발 신호가 되고 또 로드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집 작업을 맡은 집필부는 통일선교에 앞장서온 국내 대학 교수들과 통일선교단체 리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언약집 발표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 3월 정전 70주년에 맞춰 평화축제 준비위를 조직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70주년을 맞은 정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성경 속 7년은 휴식을 갖는 안식년을 나타낸다며 10번째 희년을 맞은 올해가 통일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정전 70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적인 통일과 더불어서 영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1명만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전 70년을 지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통일선언이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불러온 교권 추락 실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교권을 땅에 떨어뜨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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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학생인권 조례에 나오는 학생인권이란 개념이 학생의 권리만 챙기는 반면 학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배제돼 있어 교사들은 학생에게 훈계할 수도 없고 학부모의 항의나 갑질에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27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길원평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안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1년 정교조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사의 81%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권 침해 이유가 뭐냐? 학생인권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로 학생 소지품을 확인할 수도 없어 마약이나 흉기, 담배 등을 소지한 학생들을 사실상 단속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지품을 검사하는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연합 전국 모임 원성웅 대표는 무고성 신고 사건이 점점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학생인권 조례 안에 있는 제27조 조사 및 청구권, 제29조 학생인권 교육 등과 같은 조항 때문이라며 폐지가 답이라고 전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신효성 강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주민 발의에 의해서 상위 법률에 위임 없이 제정됐으며 법률에 위반한 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강사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인 학생인권 조례는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경기도 과천시 종교부지를 낙찰받아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들이 낙찰받은 부지는 과천과 안양 등 수도권 신도시들인데요. 수도권 신도시의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4개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결성하고 과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경기도 과천시청 앞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이단 하나님의 교회 건축물을 불허하라고 외칩니다. 과천시의 이단 하나님의 교회 건물 신축 허가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린 겁니다.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 파기범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과천시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인간, 이 안상홍, 장길자,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이비단 과천 지역에서 당장 떠나라! 떠나가라! 떠나라! 떠나라!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해 7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종교용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낙찰받은 뒤 지난 6월 용지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단 단체들이 과천으로 몰리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과천 시민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 과천시민연대는 시민 약 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과천시에 전달했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이단 사이비가 과천 내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경기 과천시는 이미 신천지 본부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 부지를 낙찰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옥주 교주의 은혜로 교회도 과천을 본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일날 전국에서 과천으로 집중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 시민들이 여기서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다면 이 과천은 정말 이단의 어떤 무리에 잠식당하는 그런. 이날 과천시청은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와 반대 집회를 주최한 이단 사이비 대책 과천시민연대 관계자를 불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과천시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염려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갈등 비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 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택지 공급에 관한 계획 단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재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를 공동 주최한 사기총은 과천과 군포, 안양과 의왕 등 수도권 신도시 4개 지역에 자리 잡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연합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틀을 잡으려고 하는 곳이 명색은 과천인데 안양과 의왕이 너무 인접해 있더라고요. 이참에 우리 사계시가 뭉쳐서 뭔가를 좀 같이 대처하고 힘을 좀 모아 보십시다.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이달 말 과천시가 건축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기총은 각 지역 연합회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결과에 따라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전주 향기나는 교회 재능 기부를 통한 지역 주민 섬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능 기부 전도 행사로 의료 선교, 임의용 봉사, 마사지,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섬김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전주 향기나는 교회 김드보라 목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어서 참 기쁨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다양한 섬김 활동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내년에는 음악과 다양한 문화 행사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산하에 기존 우주 관련 연구 개발을 담당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조직은 흡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주항공청 내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어 항우연 등 외부 R&D 조직의 임무를 하다라는 방식으로 우주개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우주항공청을 300명 이내의 인력으로 조직하며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내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올 봄까지 주춤했지만 최근 한 달 새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600명대로 늘었고 지난주 1,1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세계 잼버리 개막이 현재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신속한 검사와 이송, 격리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며 자연에서의 야영 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이 문화를 교류하는 장입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가 끝났지만 수해 쓰레기와 산사태 흔적으로 인한 재난 후유증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항에서는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을 따라 떠밀려온 쓰레기로 인해 연간 수거량의 3배가 넘는 약 500톤의 폐기물이 수거됐습니다. 폭우 피해가 발생한 공주와 부여 등 금강 상류 지역에서 충남 서천군으로 흘러내려온 쓰레기는 약 1,4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천 장항항 인근 해상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던 경북 예천에서는 약 4,200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에선 약 4,0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부문에서 9조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7일 발표한 2분기 영업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 손실은 4조 3,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황의 악화로 4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에 이은 연속 적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다만 인공지능용 수요 강세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고 반도체 재고도 지난 5월 정점을 찍고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총 6,700억 원, 매출은 60조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95%, 매출은 22% 감소했습니다. QTV 뉴스 권현석입니다. Q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맞아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이 오늘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가 오늘 누리는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자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으로서 외교적 대화의 재개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튀니지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럽행 이주자가 9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멜 패키 튀니지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올해 해안경비대가 발견한 익사체는 총 901구라고 발표했습니다. 패키 장관은 이 가운데 튀니지인은 36명, 외국인은 267명, 나머지는 신원불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튀니지는 리비아를 대신해 유럽행 이주자들의 주요 출발지가 되면서 올해 들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중동 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5개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들과 손을 잡고 이른바 전기차 충전 동맹을 결성합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 BMW, 제너럴모터스, 혼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 등 7개사는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미국 도시와 고속도로에 3만여 개의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개사가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건 업계 1위인 테슬라와의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폭이었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한층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에서 5.5%로 올랐고 우리와의 금리 격차는 최고 2%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건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또 올릴지 여부에 대해선 인상과 동결 모두 가능성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Q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머물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적게는 5mm, 많게는 60mm 이상으로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3도 이상 웃돌며 날씨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부산, 대구 25도, 제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연합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구TV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다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